안녕하세요, 양현입니다. 2.003 버전 신맵이 출시되었습니다. 자잘한 버그 수정과 함께 많은 분들이 원하신 조합식 개선도 같이 들어왔네요. 이제 유닛을 더블클릭하면 아래는 하위 패드를, 위로는 상위 패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잘하게 글자로 나오는 부분에서도 한글과 영어 조합 타이핑도 추가해주셨네요. 다만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헨콕 영원을 예로 들자면 재료 중에 모몬과 희귀가 들어가죠. 모몬과 희귀를 더블클릭해보면 낱개로 들어가는 상위는 포함되지 않고 전설급만 표시해주는 모습입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들은 헨콕을 클릭해서 보거나 외우는 게 정답이겠죠. 추가로 리포지드가 8월 14일까지 반값 세일 중입니다. 가격은 18,000원이고요. 헤라 서버나 클래식을 하시는 분들은 신세계 이후 튕기는 현상, 이른바 페이탈이 자주 나실 텐데요. 리포지드가 서버도 개판이고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이지만 할인할 때 넘어오셔서 적응하시면 그나마 쾌적한 원랜디를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배틀 체스트가 아닌 보이는 스샷에서 워크 3만 구매하셔야 합니다. 이제 예고했던 솔로 플레이 영상입니다. 사실 2.001 버전까지는 솔플이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스토리 부담이 굉장했는데요. 그래서 도전을 할까 말까 고민하던 찰나에 2.002 패치가 등장하면서 이 버전이면 가능하겠다 싶어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더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솔신이 아닌 소랑 영상을 무려 2개로 그것도 물딜과 마딜 각각 1개씩 준비해왔습니다. 제 해설과 설명을 들으면서 보시다 보면 뉴비분들은 감이 잡히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클래식 버전으로 플레이했습니다. 제가 개인 방송에서 리포지드로 플레이하다 보니 클리어 수가 30이 넘어서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의 클리어 수와 맞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클래식 버전에서 세이브 5번 보상인 특성 포인트 1개만 들고 진행하겠습니다. 어차피 솔신 소락은 스토리 파괴가 중점입니다. 따라서 스토리가 빠른 전설, 히든 위주로 올려주셔야 하고 뿐만 아니라 만드는 속도 또한 선택 기습을 아끼지 말고 빠르게 올려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시즌2로 오면서 흔한 패물림이 꽤나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패물림이 생기게 되면 7라운드의 희귀함이 올라가는 게 늦어져 첫 단추부터 꼬이는 셈이죠. 그래서 5라운드쯤부터 이 흔함들 중에서 미리 올릴 희귀함을 정해놓고 하위 특별함을 미리 만들어서 스토리를 열심히 쳐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저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시즌1 시절을 통틀어서 소락을 굉장히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어떤 희귀를 올릴까 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운이 좋았던 게 총변과 버기가 나와주면서 선택 기습 없이 바지론키스 희귀를 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물딜숭이다 보니 물딜 쪽으로 유리한 희귀함만 보고 있었거든요. 희귀함을 빠르게 올렸다면 두 번째 스토리 알라바스타는 자연스럽게 바로 파괴됩니다. 그렇게 10라운드 보스 아론을 잡고 스토리를 딱 보면 두 가지 선택지가 생깁니다. 있는 선택 기습을 전부 사용해서 전설을 올릴지, 아니면 지금 때리고 있는 스토리가 깨지면 그 보상을 보고 올릴지 말이죠. 바질 희귀는 스토리가 빠른 편이 아니라서 네 번째 스토리인 워터7을 격파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지금 선택 기습을 전부 사용해서 전설 하나를 올려야 한다는 뜻이죠. 바질 희귀로 올라가는 전설 유닛은 킹, 슈가, 상디 전설이 있습니다. 현재 상디 흔함을 7개나 되는 관계로 상디 전설로 가닥을 잡을 것 같네요. 그런데 전설 유닛의 경우 제작하는데 목재 3개가 필요하죠. 현재 목재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흔한 위습을 목재 쪽으로 넣어서 3개를 확보하고 선택 위습을 최대한 박아서 상디 전설을 만들어줍니다. 영상의 경우 선택 위습을 2개만 남기고 전부 사용해준 모습이네요. 전설 강화하는 거 잊지 마시고 유닛 카운트가 넘지 않게 확인도 필요하겠습니다. 고유생은 마르코 희귀가 나왔습니다. 고유생은 빠를수록 좋은 게 20라운드까지 희귀함 혼자서 라인을 틀어 막거든요. 시즌2는 특별함들이 라인을 잘 못 막아서 전설 유닛들의 동선 낭비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15라운드부터는 긴 퀘스트가 활성화되며 늙지 않고 누른다는 가정하에 15라운드, 30라운드, 45라운드 총 3번이 가능합니다. 클리크는 21라운드, 41라운드 총 2번이 가능하며 시간이 많이 널널해지긴 했으나 까먹지 말고 해주도록 합시다. 이제 7번째 스토리 임펠다운을 깨면 희귀함 2마리가 나오죠. 이 패치만으로 현재 4인이던 1인이던 스토리 압박이 굉장히 풀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물딜을 할지 마딜을 할지 선택하고 전설을 올려야 스토리를 빠르게 부술 수 있는데요. 저는 물딜 마딜 선택을 못해서 일단 고도로 풀어보려고 했습니다만 네, 대차게 망해버렸네요. 사실 이쯤에서 전설 1개가 올라가지 않으면 위험한 속도이긴 합니다만 마린포드까지만 째보고 물마딜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귀패까지 확인해본 결과 물딜은 불가능해 보이죠. 상디 전설이 물딜로 빠지는 결과는 오직 시키 불멸밖에 없는데 관련 패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으니 자연스럽게 마딜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어떤 상의를 갈까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류마, 오뎅, 상초강 3개의 선택지가 보이더라고요. 마딜의 주적 마르코를 돌려보자 키드 희귀로 리롤 되었습니다. 이러면 키자루를 토끼 전설로, 남은 키드를 네코마무시로 올리면 류마 영원의 디폴트 조합에 딱 들어맞는 느낌이 들어서 류마 영원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황법의 경우 로얄 로더를 선택해서 류마의 데미지를 극대화 시켜주고 싶었지만 솔직히 솔신, 소락을 할 때는 무조건 긴급 소집이 제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사용 가능한 선의를 지급받는 느낌이라서 이 노드를 사용해 류마 영원을 빠르게 뽑아주겠습니다. 일단 바로 나오는 류마 히든 먼저 뽑아주고요. 키드 사용해서 로우 전설 뽑고 한시 영혼 퀘스트와 각종 퀘스트들도 해주도록 합시다. 선택 이습과 미리 뽑아둔 우속 단무지를 통해 시류 히든까지 만들고 바로 류마 영원으로 올려줍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특성 강화가 가능했다면 스토리 대상 이른 체력 비례 데미지 때문에 훨씬 빠르게 부술 수 있겠지만 세이브 포인트가 없어서 40라운드가 지나야 4개를 얻을 수 있죠. 아쉬운 대로 그냥 때려주도록 합시다. 이어서 남은 고도들 하면서 토큰 합쳐주도록 합시다. 이 과정에서 다행히 고도 3번 실패 퀘스트가 달성되었네요. 솔직히 개인 퀘스트는 달성하기 힘든 것들이 대부분이라 여러분들도 너무 목매지 않았으면 합니다. 두 번째 와일드카드를 스모커에 사용해주고 목재가 생길 때까지 대기해줍니다. 초월 위습은 바로 목박을 통해 목재 20개가 나와줬고요. 보스라던가 나머지 퀘스트들도 싹싹 김치 해주도록 합시다. 미리 뽑아둔 스모커 덕분에 토끼 전설 제작합니다. 그리고 하급 도박 겁나게 눌러준 다음에 키드 와이퍼 사용해서 네코마무시 전설 제작합니다. 참고로 네코마무시는 체력 스킬로 바지스가 가능하니 알아두시고요. 앞으로 3라운드 안에 홀케이크 섬을 부숴야 하는데 좀 빡빡한 것 같죠? 라임몹 지우러 왔다갔다도 해줘야 하고요. 그래서 바루톨기를 0.9스턴 바루톨 전설로 올려줬습니다. 데미지는 약해서 스토리에 도움은 안되겠지만 라임몹 정도는 접해기 때문에 다른 유닛들이 라임몹을 잡으러 오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겠죠. 정말 아슬아슬해 보이긴 하지만 어떻게든 시간 안에 스토리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고도를 조금만 뒤로 미루고 토끼나 네코마무시 전설이 하나라도 빠르게 나왔다면 이렇게 빡빡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네요. 30라 전에 11번째 스토리인 드레스로자를 깨는 파괴왕 미션도 가능했을 것 같고요. 특별함 2개를 먹는 신호부 전설 제작해줍니다. 본인 자리에 보물을 탐색해주기 때문에 보물 찾기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히카를 처치하고 드디어 류마 특성 강화를 눌러줍니다. 회문이나 해왕류 미션을 하려면 공중이동, 블링크, 해상이동 유닛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앞으로 뽑을 유닛들은 그런 게 없을 것 같죠? 사실 솔신, 소락은 스토리 파괴에 비중을 두다 보니 공중이동 유닛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못 깨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물론 로우 전설로 7시 황금족 안 한 건 좀 멍청했지만요. 이제 남은 유닛들로 다른 전설들을 뽑아야 하는데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네코의 류마로 보잡이 될지, 바루톨 혼자서 스턴이 잡힐지, 단일 패가 거의 없는데 끝들만으로 조질지 등등 말이죠. 근데 결국 주는 대로 가는 게 원랜디죠. 마르코와 몰린 버기 좀 사용할 겸 제파 전설 제작했습니다. 이어서 코비 전설도 제작하면서 2단을 구색은 맞춰줍니다. 류마 영어는 사실 오니 가르기 발동을 위해 공격력 증가도 꽤 필요하죠. 놀고 있는 특별한 투기가 딱 홈포인트 재료로 들어가네요. 이감도 살짝 부족해 보여서 이감 20 페루나 희귀도 넣어줍시다. 시즌2 오면서 압살론 천장을 넣어준 건 정말 좋은 패치라고 생각합니다. 단끝 플레이는 신세계부터 컨트롤이 필요해서 빨리 만들고 다 털어버리는 게 좋죠. 아무래도 스펙은 좀 낮지만 있는 대로 잘 컨트롤해서 넘겨보도록 합시다. 상디 전설이 평타당 2.9% 단일로 변하면서 좀 안 터지는 느낌이 있죠. 앞으로 상전을 끼게 된다면 최소한 도변까지 넣어서 2.5단은 해야 안정적일 것 같네요. 이제 슬슬 라임몹이 강해지면서 원스턴 플레이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감이 부족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총합하면 107이 나와서 이감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문제는 공증을 67%밖에 챙겨주지 못해서 라운드가 뒤로 갈수록 보니 가르기가 안 터진다는 게 문제겠네요. 이게 뒤쪽 라운드에서도 계속 새서 죽을 뻔한 순간이 아주 많습니다. 가뜩이나 2단일 1끝들밖에 안 나와서 라인업도 잘 안 죽는지라 제파 말고 단끝 스턴이나 짤 걸 하고 계속 후회 중인 상황이었네요. (50라운드에) 딱 맞게 털었는지라 만화를 좀 모았으면 61라운드부터 삭제가 계속 들어갔을 텐데 중간중간 살기 위해 삭제를 사용하면서 만화가 많이 빠지게 되었죠. 그래서 63라운드부터 삭제를 사용해주도록 합시다. 이제 1초에 라인몹 2마리가 나오기 때문에 빠르게 라인몹을 지우지 못하면 금세 유닛 카운트가 50 가까이 쌓여 버립니다. 그래서인지 원스턴 단끝의 난이도는 시즌1보다 훨씬 올라갔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죽을 뻔한 고비들 전부 넘기면서 영상은 살렸습니다. 앞에 스토리 잘 넘겨놓고 신세계 가서 죽으면 억울하잖아요. 마들 패보는 거다 단일 실력은 아직 처참하긴 하네요. 흔함 기준 10.3전설, 목재 포함 10.2전설. 뭐야, 계산이 왜 이래? 짤도 이상하고. 아무튼 보시는 대로입니다. 자, 다음은 물들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완벽에 가까운 소락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들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특별함은 루피이고 아래 흔함을 보시면 조로와 초파가 3개씩 있습니다. 루피 특별을 소모해주는 마인 오즈 각이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대깨로 오즈 희귀를 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딱 상디 2개가 나와주면서 모리아 1마리를 찍었고 모리아 국룰인 압살롬 찍기도 실행해준 모습입니다. 참고로 이런 상황일 때 있는 골드를 특별한 강화에 전부 사용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선택 기습을 넣고 희귀함을 올려야 하는 타이밍이 촉박해지기 때문에 뉴비분들 기준으로 널널하게 하시려면 특별한 강화를 꼭 해주도록 합시다. 다행히 초파가 생으로 나와주면서 선의 소모 없이 오즈를 찍을 수 있었네요. 오즈는 공성 타입의 공격 속도, 공격력 모두 높은 편이라 스토리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아까 바질 희귀와 비교해본다면 같은 시간에 이미 4번째 스토리 워터7을 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여기서 확실하게 스토리를 박살내려면 선택 기습을 전부 사용해서 4보 히든을 만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은 이유는 스토리 1황인 루피 나이트메어 전설이 자꾸 아른거렸기에 이것만 깨서 특별함만 보고 만들자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네요. 그렇게 까본 특별패는 역시 대박이었습니다. 대기해놨던 선이 다른 데로 넣어주면서 루남의 전설 완성합니다. 뭐지? 희귀 보상 받자마자 다음 전설에 올라가는 게 맞지만 루나메가 워낙 강해서요. 패나 빨리 보자며 고도를 눌러봤는데 두 개를 합치면 바로 나오는 게 있죠. 선이 2개 사용하면서 샬롯 크래커 전설 제작합니다. 사실상 마린포드 보상에서 끝났습니다. 벤베크만 홈포인트는 울티 전설로 바르톨은 루피 초월로 들어가기 때문에 패골 걱정은 전혀 없겠네요. 그리고 이제 스토리 대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 때나 크립 조지러 가셔도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고도가 실패하면서 딱 고도를 끝냈는데 또 퀘스트에서 고도 3회 실패가 있어서 개꿀 빨았네요. 시즌2 고도에 대한 개인적인 기준이 있다면 최대한 21라 전까지 끝내는 게 좋고 희귀함을 2개에서 3개 정도 먹는다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21라 전까지 하급 도박을 갈기다가 카지노 노드를 선택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르겠지만요. 벤베크만 홈포인트 사용해서 울티 전설 제작합니다. 황법의 경우 루피 초월이 탄탄대로라서 로얄 로더라든가 다른 로드를 선택해 볼만한데요. 그래도 저는 다시 긴급 소집을 선택했습니다.
앞에 류마판은 긴급 소집을 통해 상위를 빠르게 올리는 걸 보여드렸다면 이번 물들판은 후반에 사용해도 그 효과가 여전히 좋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바르토를 전설로 올려주면 루피 초월 대기 완료입니다. 딱 맞게 펑크 해저드가 부서지면서 기다리던 루피 초월이 바로 올라갑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액드 사용해서 킹 전설 제작합니다. 스토리는 널널하기 때문에 폐문을 박살내려면 지금부터 공중 유닛들을 미리 만들어놔야 하거든요. 전판과는 다르게 아주 빨리 스토리를 박살내 버립니다. 이 정도 데미지면 다음 와노쿠니도 충분히 부숴버릴 수 있겠죠. 30라운드 이전에 루피 초월이나 스네이크맨 초월을 완성하면 NL 처치 시 태양신의 흔적 아이템의 등장 확률이 올라가는데요. 따로 나오지는 않아서 유니크 아이템으로 저격을 해볼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일반 아이템 뽑기로도 도움이 되는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는 데다가 현재 페로는 로우 전설과 키드 희귀를 만드는데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일반 아이템 뽑기를 돌렸습니다. 덕분에 두나이 지팡이, 목공도구, 위습 소환서 아이템으로 소소한 이득을 챙겨갔네요. 남은 류마 사용해서 료쿠기 히든 제작합니다. 흰까지 오지 않아도 스토리 속도는 준수해 보이죠? 그러면 다음 중점으로 폐문 박살이 가능한가를 봐야 합니다. 폐문을 때리는 동안에는 유닛들의 스킬이 일절 발동하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게 유닛의 공격력과 공격 속도에 따라 속도가 결정되는데요. 킹 전설은 상당히 느린 편이라서 추가적인 공중 유닛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두 개를 소모하는 시저 크라운 전설을 제작합니다. 둘의 공격력은 크게 차이나진 않지만 시저 크라운이 초당 10번이 넘는 공격을 하기 때문에 폐문 박살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 리포지대로 넘어오고 나서 이런 자세한 수치를 볼 수 없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유비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수치들을 파악하면서 조합하는 게 꽤 도움이 되는데 말이죠. 피카를 처치하고 드디어 루피 특성 강화를 눌러줍니다. 기간트 게틀링이 호크 게틀링으로 변화하면서 발동 확률이 2배 늘어나는데요. 이 스킬이 루피의 0.3스턴을 담당하는 스킬이라 짤스턴 확률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신세계가 오기 전에 널널이 폐문이 파괴되었네요. 3대작은 아카이누가 나왔고 처치 후에 해왕류까지 연속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깍은 어느정도 있으니 스턴과 이감을 어떻게 잡을지 고민을 해봐야겠죠. 루피를 0.3스턴으로 두고 짤 스턴들로 넣어서 딜증류를 시도해 볼지 아니면 1스턴급 유닛을 넣어서 안전하게 라인을 잡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프리감 102를 안전하게 채우기 위한 계산도 필요한데요. 킹과 시저로 총병 칼병이 꽤 소모되었고 남이 우섭 상기가 꽤 남아있다는 점을 보아 킹을 그대로 두고 드래곤 전설을 올려서 스턴 이감을 잡는 방향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특별함의 차카를 사용하며 드래곤 전설을 제작합니다. 공증 25, 공속 5, 이감 10이라는 자잘한 유틸도 있기 때문에 할만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이어서 남은 압살론도 페로나 희귀로 올려서 이감 20을 보충해줍니다. 이제 스턴과 이감을 계산해보면 스턴은 총합 1.2스턴, 이감은 루피 초월의 발동 이감을 상시로 계산한다면 85 플러스 20이 됩니다. 류쿠그 히든의 발동 이감이 터진다면 프리감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월일 위험이 있겠는데요. 하지만 셀 것 같으면 그때 가서 걱정하는 걸로 하고 깍이나 맞춰주도록 합시다. 특별함 3개가 전부 빠지는 미호크 히든 제작해줍니다. 깍 계산을 해보니까 발동각 포함 177각이 나옵니다. 악몽 풀각은 211이기 때문에 34각만 채운다면 풀각이 완성됩니다. 이 수치는 에이스 전설의 33각과 초드강이나 바질 특별의 3각을 얹으면 완벽한 풀각이 되겠네요. 지금까지는 선의를 적절히 조절해가면서 유닛들을 하나씩 만들어 갔는데요. 일단 남은 목재로 연구소에 공증 12와 이감 10 업그레이드를 해줍니다. 이감은 필요 없을지도 모르긴 한데 뭔가 셀까봐 쫄려서 눌렀습니다. 이후 전설 조합비인 목재 3개만 남기고 하급 도박으로 빼줍니다. 일단 에이스 전설에 필요한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 희귀함을 하나씩 올려보겠습니다. 검수 희귀는 있는 유닛들만으로 잘 나오고요. 정말 놀라운 점은 제가 와일드카드를 3회 전부 당겨놨다는 겁니다. 그대로 마르코와 차카를 받아서 마르코 희귀 올려주고 남은 한 번으로 스모커를 받아 모몬가를 만들고 에이스 전설을 완성합니다. 이것만으로 이미 210각이라 라인몹이 픽픽 쓰러지는 게 보이시죠? 마지막 완벽을 위해 3각 바질 특별 넣어주면서 각은 마무리합니다. 짜플 유닛은 보스를 치지 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풀각 기존 짜플에 퍼뜨리는 데미지가 보스를 직접 때리는 것보다 강해서 보스를 치지 않는 짜플 유닛들이 몇몇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초파탱크, 구시토라, 야마토, 마제, 레블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루피 초월은 보스 대상 추가 피해 스킬이 있기 때문에 따로 킬러, 레드포스 호, 히바리 같은 보잡 유닛이 있는 게 아니라면 보스를 함께 쳐서 빠르게 잡아주는 편이 유닛 카운트를 보는 데 유리하겠습니다. 선택 이습이 남아서 뭘 더 올릴까 생각해봤는데 딱히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0.2스턴짜리 우속 희귀함 만들어서 라인이나 더 틀어맞겠습니다. 마지막 라운드가 오기 전에 할 일을 정리해봅시다. 도움소의 만화를 보면서 어떤 걸 미리 쓸지 파악해두는 건데요. 이미 풀각이니 독약은 미사용, 빠른 보잡을 위한 해루석, 공증용 추랑, 라인 데미지용 버스터콜과 아이템 지령석까지 미리 준비해놓도록 합시다. 시작하자마자 보스 1.4에 해루석 사용합니다. 도움소 만화가 꽤 많이 남은 관계로 삭제를 미리미리 쳐놔도 괜찮았을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 이제 마지막 라인몹이 14초쯤에 등장하네요. 까맣고 12초부터 버스터콜 2번, 10초의 추랑, 남은 만화로 삭제 쿨타임마다 눌러주도록 합시다. 깔끔하게 2초 유닛 카운트 0이 나왔습니다. 루초는 자주 가는 상위가 아니지만 스토리가 빠른 루나메와 물딜을 결합하려 했다 보니 거의 반강제로 루피 초월을 하게 되었네요. 현재 루피 초월은 짜플버그가 수정되어서 데미지가 상당히 강해졌다고 합니다. 각이 받쳐져야 하는 극단적인 유닛이지만 여러분들도 가끔씩 찍어 먹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흔함 기준 11전설, 목재 포함 11.4전설로 측정됩니다. 솔로 플레이 보상 독식의 고도 결과도 나쁘지 않고 보물도 17개나 찾아서인지 스펙이 괴물같이 나오게 되었네요. 여기에 와일드카드를 끝까지 아껴간 것도 한몫하겠죠. 이렇게 소랑 영상 2개는 끝이 났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보이는 대로 해설하면서 만들기는 했는데 더 궁금하신 점이나 제가 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질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영상감으로 제안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